야. 어우. 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네이버 쇼핑 예스미트에서 산 미국산 돼지 목뼈 5kg입니다. 이만큼이 배송비 포함 2만원밖에 안합니다. 여기만 유독 싼 게 아니라 2만원 이하 5kg 제품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냉동고기라 꽝꽝 얼어있기 때문에 물에 담가서 해동과 동시에 핏물까지 빼려고요. 감자탕은 원래 등뼈를 썼는데 요즘에는 목뼈도 많이 쓴대요. 보니까 확실히 덩어리가 크고 살밥이 실해서 쓰는 이유가 있네요. 이대로 최소 2시간, 가능하면 하룻밤 놔두겠습니다. 고기를 담가 놓자마자 바로 양념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양념장은 숙성될수록 섞일수록 맛있거든요. 밥숟갈로 30번 계량할 겁니다. 된장 10, 고추장 3, 고춧가루 7, 간장 3, 다진 마늘 5, 쇠고기 다시다 2, 이렇게 총 30숟가락입니다. 유튜브에 히트한 감자탕 레시피들을 일일이 대조했는데 어디는 새우젓을 넣고 어디는 들기름을 넣고 기본적인 된장 고추장 비율부터 아주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저는 최소한의 재료수, 호불호 없는 느낌으로 계량을 짜봤습니다. 제가 인생 첫 소주를 감자탕과 함께 먹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안주로도 해장으로도 감자탕이 참 애틋한데요. 집에서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이왕 도전하는 거 가성비와 유용함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서 모두가 사랑하는 우거지 감자탕, 뭔가 삼계탕 같은 흰색탕, 정체불명의 핑크색 탕까지 등뼈 5kg와 육수를 3가지 메뉴로 확장하는 슬기로운 육식생활 감자탕 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해동이 다 됐고 핏물도 꽤 빠졌는데요. 보시면 뼈마디 사이에 피가 덩어리로 뭉쳐있어요. 결국 한번 데치는 것만이 깔끔한 세척이 됩니다. 고기 양이 많으니까 물도 엄청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많은 양의 물을 빠르게 끓이기 위해서 오늘의 광고주님 LG 디오스 인덕션을 사용할 겁니다. LG의 강한 화력 덕분에 이렇게 금세 불순물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물은 고민 없이 통째로 싱크대에 버리면 됩니다. 뼈 절단면에 뼈 조각이 알게 모르게 붙어있어요. 야무지게 장갑 끼고 싹싹 문질러 닦았고요. 지금 싱크대에 쏟아지는 찌꺼기들이 웅취의 정수, 아주 추악한 놈들이에요. 보시면 냄비 바닥에도 잔뜩 눌러붙어 있죠. 아예 정식으로 설거지해서 확실하게 씻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수입산 냉동이라도 웬만해서는 누리내 잡내 안 납니다. 이제 본격적인 요리의 시작입니다. 잘 씻은 목뼈를 솥에 넣고 물은 고기가 완전히 잠기는 높이로 채우고 통후추 1테이블스푼, 월계 수잎 약 5장, 생강 2개를 넣고 끓여서 일말의 잡내마저 원천 봉쇄할 겁니다. 이번에도 20분 정도 지나니까 끓기 시작하면서 거품이 뜹니다. 당연히 거품은 언제나 걷어내는 게 좋지만 이미 한번 데친 상태라 힘들면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시점을 기준으로 딱 1시간 반 동안 삶겠습니다. 고기가 익는 동안 부재료를 준비할게요. 대파 4대는 떡볶이 크기로 잘랐고요. 이것은 깻순입니다. 보시다시피 크기가 제각각이고 줄기도 좀 남아있는데요. 어차피 감자탕엔 깻잎을 잘라서 넣거든요. 깻순은 깻잎 대비 가격이 거의 절반입니다. 무조건 깻순으로 사야 되겠죠. 청양고추는 송송 써는 게 보통인데 저는 매운맛은 뽑아내고 싶은데 건더기로 먹는 건 싫어서 이렇게 통째로 칼집을 내서 넣는 걸 좋아합니다. 감자는 감자탕의 본체답게 큼직한 걸로 샀습니다. 껍질을 까서 끓이든 전자레인지를 돌리든 삶아두면 되겠습니다. 감자탕은 우거지가 들어가야 제맛이죠. 우거지는 배춧잎으로 만든 거고 시래기는 무청잎으로 만든 겁니다. 둘 다 맛있지만 그래도 우거지 감자탕이 조금 더 일반적인 것 같아요. 야, 근데 우거지가 너무 비싸요. 배추를 사서 만드는 게 나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우거지 절반 가격으로 얼갈이 배추를 샀습니다. 배추의 속 하얀 부분을 보통 김치 담그는 거고 겉에 뜯어내는 푸른 잎을 재활용하는 게 우거지래요. 근데 그 푸른 잎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래서 전체가 다 푸른 얼갈이 배추로 대체하는 겁니다. 우거지 뭐 별거 없었습니다. 끓는 물에 넣으면 10초 만에 숨이 죽거든요. 물기를 꼭 짜면 끝입니다. 아우, 이 정도만 짜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다 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네. 부재료 준비하다 보니 금세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갈비탕 육수처럼 진한 국물이 됐고요. 고기도 아주 야들야들한 느낌이죠. 어우, 요거 하나하나 다 뜯어 먹으면 그냥 레전드입니다. 끓이는 동안 물이 증발됐다면 고기가 잠길 만큼 다시 물을 채워 놓습니다. 3가지 탕의 공통 베이스로 쓰일 고기와 육수 완성입니다. 먼저 오리지널 감자탕부터 조리하겠습니다. 500ml 계량컵으로 목뼈 육수 2컵을 넣고 그냥 물을 1컵 넣어서 총 1.5리터를 넣었어요. 이렇게 2대1로 희석시켜도 엄청난 진국입니다. 사실 1대1까지도 괜찮은데 혹시 덜 우려놨을 수도 있으니까 2대1은 안전하다. 그 다음 미리 만들어둔 양념장을 넣었는데 저는 500ml당 크게 한 숟갈 넣었더니 얼추 맞았습니다. 짜면 물을 더 넣고 싱거우면 양념장을 더 넣으면 되겠죠. 여기에 감자, 대파, 청양고추, 우거지를 넣고 먼저 10분 정도 끓여서 채소도 우려냅니다. 이제 고기도 올려볼까요?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요리 오리지널 감자탕이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요리도 만들 건데요. 이것은 메밀가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약간 쓰고 그대로 남아서 아까웠는데 오늘은 제대로 써보게 되네요. 100g을 잘 섞어서 물에 개놨습니다. 그리고 무가 등장합니다. 쇠고기 묵국처럼 나박 써는데요. 감자탕은 진한데 맑은 무가 나오니까 좀 이상하시죠? 제주도 향토 음식 접짝뼈국을 만들 겁니다. 인스타에서 우연히 보고 완전 반했는데 제주도 갈 기회가 통 없어서 집에서 만들어 보려고요. 접짝뼈는 윗갈비 언저리를 뜻하는 제주어인데요. 현재는 구하기 쉬운 목뼈로도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아까와 육수는 2대1로 동일해요. 그리고 썰어놓은 무 전부와 메밀가루까지 넣는데 잘 휘젓지 않으면 메밀 수제비가 돼버리니까 조심하세요. 무에서 시원한 맛이 나오게 조금 끓이다가 고기 한 덩이와 다진 대파를 듬뿍 넣고 후추, 소금, 참깨로 마무리하면 제주 특선 하얀 감자탕 접짝뼈국 완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리의 포인트는 콩입니다. 국내산 백태를 어제 물에 담가놨어요. 코코볼만 했는데 불리니까 엄청 커졌습니다. 물은 최대한 따라버리고 블렌더에 콩을 조금씩 넣고 갈면 순식간에 콩비지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경기도 안양 출신인데요. 안양에 콩비지 감자탕이라는 별미가 있습니다. 안양 특상품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원조가 안양인 게 정설입니다. 안양의 아들로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육수는 이번에도 똑같은 비율입니다. 2대1 희석이고요. 양념장은 기본 감자탕의 절반 정도 500ml당 크지 않게 적당히 푼 한 숟갈입니다. 싱겁지 않을까 걱정되실 수도 있는데 따로 다진 마늘과 청양고추, 엄청난 양의 대파, 그리고 깻잎밭을 털어넣는 수준의 깨순이 함께라면 다른 매력으로 맛이 가득 채워지더라고요. 이후 똑같이 고기를 올리고 들깨가루를 먼저 뿌린 다음 콩비지를 케이크 데코하듯이 짤주머니로 짤 거예요. 대단한 건 아니고 지퍼락에 콩비지를 넣고 끝을 잘랐습니다.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예쁘게 짜려고 했는데 훨씬 꾸덕꾸덕해야 되는 건지 맘처럼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콩비지가 국물에 퍼지면서 복숭아색으로 변하는 모습은 예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감자탕 공국처럼 끓여서 세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고기를 하나하나 꺼낼 때마다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아, 참나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전골 요리니까 계속 끓이면서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미 좀 잡고 있는 게 힘들 정도로 너무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하면 느껴지시죠? 이게 살점입니다. 지금 그냥 풀드포크처럼 제가 이렇게 누르면 그냥 으스러지는 느낌이에요. 거대한 뼈도 한번 보여드려야죠. 이것이 목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죠. 분해하고 찢어먹고 이러면 안 됩니다. 뜯어보겠습니다. 미쳤다. 지금 이렇게 누르는 것만 봐도 느껴지시죠? 지금 뼈에서 그냥 이탈되고 있는데 우리들이 감자탕에 바라는 거, 크림 같은 고기의 질감. 그냥 쏙쏙입니다. 쏙쏙. 야, 이 맛에 감자탕 먹는 거 아닙니까? 손가락으로 그냥 이렇게 긁어낼 수 있습니다. 긁어낸 살 그대로 깻잎 하나에 싸가지고 누린내, 잡내 비슷한 것도 없어요. 일단 고기를 합격했으니까 국물도 먹어봐야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맛을 보기 전에 오늘 이 감자탕을 함께 만들었던 LG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인덕션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덕션은 LG 디오스를 그냥 골라라 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으로 가열이 정말 빠릅니다. 한국인들 하면 빨리빨리 아닙니까? 보통 인버터는 듀얼인데 LG 디오스는 쿼드 4개의 인버터가 적용이 돼서 기존 듀얼 인덕션 대비 저효율 용기도 2.3배나 빠르게 가열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빠른데 효율도 좋아요. 오중 고화력 부스터가 코일의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동급 기기랑 비교했을 때 낮은 전기료가 나오도록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몇 시간 끓이는 요리도 전기료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요. 저는 오늘 끓는 알림 기능도 사용해봤는데요. 이렇게 끓는 알림 매뉴얼에 용량을 설정하면 사전 학습된 AI 기능으로 화력도 조절해주고 음성으로도 알려주더라고요. 잠시 후 물이 끓기 시작해요. 화력을 조절할게요. 이렇게 알려주니까 끓는 동안 다른 일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쓰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이 타이머였어요. 뭐 시계를 따로 써도 되고 핸드폰으로 재도 되는 거지만 이렇게 기계 자체에 타이머가 있으니까 이게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싱큐 앱의 레시피쿠 앱에서 인덕션으로 레시피를 전송하면 화력 조리 시간을 알아서 맞춰주는 기능인데요. 요리 초심자에게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능률 효율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필요 없습니다. 인덕션은 디오스, 가전은 역시 LG입니다. 감자의 전분도 나오고 점점 졸아들면서 야, 이거 보세요. 국물이 역시 전골 요리는 계속 끓여야 됩니다. 흰 밥에다가 이렇게 살코기만 모아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대로 이렇게 퍼가지고 제대로 적신 깻잎과 우거지까지 하나. 감자탕은 이 느낌 아니겠습니까? 이게 감자탕이지. 깻잎하고 우거지랑 같이 먹는 맛이 아주 각별하네요.
고기가 으스러져요. 이 고기를 먹고 싶잖아요? 그럼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이거 살살 긁어내면 돼요. 그냥 이렇게 긁어내요. 그냥 이 살코기 그냥 밥에 비벼 먹는 거예요. 뼈사리를 먹고 싶다? 이렇게 들어요. 그냥 그럼 알아서 떨어져요. 이렇게 또 긁어내. 그냥 국물에 딱 찍어가지고 칼칼하다. 국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게에서 먹는 그 맛으로 딱 됩니다. 가정식에서는 최고 수준으로 혀를 휘어잡는 맛입니다. 우거지는 확실히 직접 만들어 먹으니까 훨씬 좋네요. 오늘 방금 만들어서 그런지 좀 더 대도 살아있고 다 끓인 거지만 싱싱한 느낌도 나고. 자, 이제 오늘 서브로 만든 것들도 좀 맛을 볼게요. 제주도의 명물 접짝뼈국 기다리고 있고 제주도민의 맛부터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약간 뭐 메밀전 같기도 하고 이 무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 이게 무슨 떡국 같은 느낌도 나요. 잘 익은 고기 찢어가지고 야 이거 핑크색으로 너무 맛있게 잘 익었다. 제주도의 접짝뼈국입니다. 맛있다. 야 이거 무도 고기도 엄청 맛있는데요? 들깨 수제비. 들깨가 부각되지 않은 들깨 수제비. 시원하니 좋네. 텁텁해 보이고 꾸덕해 보이는데 무 안에서 채즙하고 시원한 게 나와서 생각보다 부드럽게 먹힙니다. 야, 제주 요리가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 뭉근하니 코팅시켜주는 듯한 맛. 내 이 식도와 위를 보호해주는 것 같은. 어르신들 엄청 좋아하실 거고 이거는 아이도 먹일 수 있습니다. 완전 강추입니다. 이름이 문제야. 자꾸 접착면 뭐 이런 거 떠올라가지고 접짝뼈국입니다. 접짝뼈국. 이름만 바꿨어도 더 유행했을 것 같아. 오늘의 문제작 콩비지입니다. 사실 감자탕에 콩비지를 넣은 게 좀 낯설 순 있어도 조합상으로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맛있는 거 더하기 맛있는 건데 국물은 굉장히 정체불명. 괜찮겠지? 일단 향 나쁘지 않고요. 이렇게 그냥 뽑아내면 고기가 뜯어져 나온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감자탕보다 이걸 더 좋아하겠다. 매운 거 안 좋아하시는 분, 음식을 부드럽게 드시고 싶은 분, 단백질을 강렬하게 보충하고 싶으신 분들, 이거는 상당한 지지 세력이 생길 만한 맛인데? 흔히 먹는 비지찌개는 콩비지 김치찌개잖아요. 김치찌개에다 콩을 넣은 건데 그거보다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얼큰한 된장 베이스니까. 된장이 콩으로 만든 거잖아요. 비지도 콩으로 만든 거고. 이게 더 조화가 좋을 수밖에 없다고 느껴져요. 깻잎하고 대파 많이 넣으라는 이유도 알겠다. 맛있네. 거친 국물하고 잘 어울리네요. 셋 다 맛있습니다. 셋 다 완전히 작동합니다. 배추천이에요. 솥 하나 끓여가지고 어제는 감자탕, 오늘은 접짝뼈국, 내일은 콩비지 감자탕 돌아가면서 먹는 거예요. 소주 없이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쵸? 세 가지 국을 다 먹어보니까 다 매력이 다릅니다. 근데 가장 맛있는 거는 놀랍게도 콩비지 감자탕이었고요. 그 다음은 접짝뼈국. 사실 감자탕은 객관적으로는 맛있는데 아는 맛이라는 범주에서 요리를 했다는 보람? 그거는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것 같아요. 엄청 맛있고 이것만 해드셔도 되는데 접짝뼈국이나 콩비지까지 넘어가시면 엄청난 만족을 느낄 거다. 그 얘기입니다. 콩비지국은 끓이면 끓일수록 더 맛있더라고요. 콩이 익어가서 점점 국물에 그 섞이는 느낌이 끝내줘요. 좀 자극적으로, 도파민적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라면사리입니다. 이걸 먹지 않고 감자탕을 논할 수는 없죠. 들어가겠습니다. 볶음밥도 있을 수 있고 수제비도 있을 수 있고 라면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라면 먹고 볶음밥까지 먹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건 가게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볶음밥 이 팬에 눌러붙게 만들잖아요. 그거 설거지할 때 사람 정신 못 차립니다. 이런 거 한번 해줘야지 유튜버죠? 이런 것도 한번 표정해줘야 됩니다. Cheers. 폭력적으로 맛있습니다. 제가 아까 맛평가를 하면서 셋 중에 콩비지가 제일 맛있다고 했는데요. 근데 이 라면, 수제비, 볶음밥으로 이어지는 이 탄수화물을 적용하고 나면 감자탕 이길 수 없습니다. 오리지널이 사랑받는 이유가 있어요. 이 라면 섞인 국물. 와, 걸쭉함이 완전 달라졌어.
화이트질로 주가 오르는 맛이다. 오늘 이렇게 돼지 목뼈를 2시간 정도 삶아서 3가지 요리 해봤는데요. 같은 뼈로 같은 국물 삶았는데 3개가 많이 달라요. 접짝뼈국은 아침 느낌, 콩비지 감자탕은 점심 느낌, 오리지널 감자탕은 저녁 느낌. 매력이 너무 달라서 5kg나 뼈를 사서 큰 곰솥에다가 국물을 우린 보람이 차고 넘쳤습니다. 과거 한때 뼈 없는 감자탕 레시피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명의 육식인으로서 죄송하지만 그것만큼은 반대하고 싶습니다. 뼈에 붙은 고기 앞에 장사 없습니다. 뼈에서만 나오는 뽀얗고 진하고 풍부한 국물이 있습니다. 누린내 잡내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요. 딱 2시간만 끓이면 오늘 보신 것처럼 뼈에서 그냥 쏟아지는, 으스러지고 부서지는 고기 맛보실 수 있으니까. 또 요즘 물가가 얼마나 높습니까? 외식 가격도 말도 못하게 치솟았죠. 저렴한 수입산 냉동 뼈고기 사셔가지고 뭐 접짝뼈나 콩비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만 해도 정말 놀라운 효용이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볼 만한 레시피로 보였다면 좋겠습니다. 볶음밥 안에서 화나신 분들 계시죠? 미안합니다. 3개 먹고 라면 먹고 어떻게 밥까지 먹겠습니까? 그 행복은 여러분이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소주 순삭이다 진짜. 콩비지 진짜 고트다. 오늘 LG디오스 인덕션으로 감자탕을 만들어봤는데 진짜 빨리 끓더라고요. 진짜 성능이 좋아서 추천드립니다. 평소에도 대용량 육식 레시피를 많이 생각하는데 이번 감자탕은 특히 가성비가 좋았어요. 슬기로운 육식생활 다양한 메뉴에 도전할 테니 메뉴 신청, 제보, 댓글 가감없이 부탁드립니다. 전부 읽어보고 연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125만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땡큐!